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초통령입니다. 초통령 너마저 뒷광고 논란인데요. 초통령 하면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죠. 초등학생들의 그만큼 인기가 많은 유튜버까지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에 앞서 인기 먹방 유튜버가 뒷광고 논란에 방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방송 극 초반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한 바이며 사과드립니다.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 유튜버 등 모든 방송 활동을 그만두겠습니다. 그 뒤로 올라올 영상은 더 이상 없으며 지금까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키워드에서도 짚어봤던 것처럼 지금 초통령으로 통하는 유튜버 도티도 사과 메시지를 냈는데요.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자체 가이드라인이 시청자에게 광고임을 충분히 알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조사했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돼 있음을 확인했다. 네, 이렇게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는데 평론가님, 일단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먹방 유튜버 쯔양 그리고 초통령 도티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쯔양 도티는 이제 쯔양 씨 같은 경우에는 먹방계 1인자다라고 할 정도로 1인자요. 굉장한 인기를 끄는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 슈퍼스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도티 씨는 초통령이라고 할 정도,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아동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분도 역시 구독자가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슈퍼스타급 유튜버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뒷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뒷광고가 뭘까요? 유튜브 뒷광고라고 하는 신조어가 지금 생긴 것인데, 뒷광고가 뭐냐면 광고라는 걸 알리지 않고 하는 광고. 네.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제품 같은 걸 소개를 하는데, 이거 제가 샀는데 써보니까 정말 좋더군요라고 소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산 게 아니라 그 기업에서 돈을 주고 광고를 의뢰한 거였더라. 그걸 고지하지 않고 사실상의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건 시청자를 속인 것이다 라고 해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네. 예. 이현주 의원님, 내가 구매한 거다라고 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광고다. 이러면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성 언론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걸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신문들 같은 경우도 이제 협찬 광고다. 아니면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이 방송 내용에 광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게 항상 자막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뭔가 음료수라든지 물건을 쓸 때 클로즈업 할 때 이제 그게 나중에 다 이제 어떤 이것이 광고다라는 것들이 알리게 돼 있어요. 이게 알리지 않으면 이게 문제 징계가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기성 언론보다는 사실은 유튜브라든지 SNS가 이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수익성도 많고, 특히 또 요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성 언론들보다 이런 SNS와 유튜브에 광고비를 더 많이 지출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거기에 접근성이 좋고, 또 한쪽에 어떤 잘 나가는 어떤 유튜버들이 광고를 할 경우에 구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광고업계 마케팅 같은 경우도 다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도 저도 이렇게 보지만, 이거 정말 어렵게 구했어요. 어디 가서 굉장히 좋은 건데 어렵게 구했어요 하면서 소개를 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 중에는 진짜 그런 걸 믿는데, 문제는 이게 다 협찬으로 이루어진 거란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뒷광고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지면서, 이건 어떤 신의 관계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기본적으로 그럼 유튜브 할 때 자막이라든지 알림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라고 이제 상품 소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죠. 그거를 뭔가 누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협찬받은 걸 안 알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최근에 유명인들이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물론 이 논란이 이번 주에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긴 했지만 사실 지난달부터 새어나오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건데, 처음에 한혜연 씨 내돈내산 파문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한혜연 씨가 스타들의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해져서 자신이 스타가 된, 이분이 유튜브 구독자가 80만이 넘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패션 소품 같은 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구두 같은 거. 거기서 이제 자신이 직접 돈 주고 사서 이거 정말 좋은 거라고,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내돈내산,
이라고 하면서 내돈내산이요? 우리 베이비들 막 이러면서 막 구두 소개하고 이랬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알고 보니까 뭐 광고였더라. 네. 그런 식의 광고비가 몇 천만 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 근데 그거를 내돈내산, 내가 돈 주고 샀다고 하면 시청자를 속인 거 아니냐. 그게 파문이 크게 터지면서 아직까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당시에 또 가수 강민경 씨도 본인이 직접 평소에 쓰는 아이템인 것처럼 방송을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 광고였더라라고 해서 이 두 분의 사례가 파문이 일고 굉장히 많은 요즘 유튜브 사용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 방송에 대해 신뢰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정작 계속 뒷광고를 해도 유튜브 처벌이 어렵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네. 최남비 변호사님 왜 그런 거죠? 현행 이제 표시광고법이 있는데 저렇게 사실은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봐서 허위 표시광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광고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문제는 처벌의 대상이 사업주예요. 즉 광고를 이제 의뢰한 광고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유튜버들을 처벌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뉴미디어에 대한 광고의 규제는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9월부터 새로운 SNS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시 더보기를 누르지 않고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아까 전에 이현종은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것이 광고다 이런 걸 바로 표시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이 바뀐 거 그게 9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게시물 첫머리나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표시 문구,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 끝부분에 삽입해서 영상 중간에도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주는 처벌이 가능한데 유튜브는 처벌이 안 된다. 사실 그것도 좀 이해하기 힘든데 좀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시죠.